안녕하십니까. 카이저TV의 카이저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이제 건희 아빠님을 모셨는데요. 건희 아빠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어렵게 부탁을 해서 이고 초려 끝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실패했고, 두 번째 만에 이제 오셨는데, 어쨌든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짠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건희 아빠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색다르네요. 이렇게 맥주도 한번 먹으시면서. 네, 맞아요. 담대하시죠. 이게 이제 그 요새 술빵이 많잖아요, 그죠? 네. 유튜브 할 때 그 누구냐, 뭐 신동엽, 뭐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술 먹으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아, 너무 부럽더라고요. 찐 리액션도 많이 나오고. 네, 맞아요. 나오고. 그래서 이 재테크 쪽은 술 먹으면서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지금은 미미하지만 나중에 이것도 이제 잘 되면 또 퍼질 수 있는 또 술 먹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병을 마신 이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2차 컨셉. 2차 컨셉으로. 2차 컨셉. 1차는 일단 먹고, 원래 아시다시피 네가 갑자기 비프리 할 때 2차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좋은 많이 이야기 많이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좀 할까? 그때까지 저희 유튜브 살아남길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그러면 이제 그 공식적인 질문. 직장 질문. 네, 아, 네. 그 건희 아빠님 본인 소개 스스로 한번 네. 셀프로 한번 해주세요. 셀프로. 네. 여기 보시면서. 카이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고 철학 끝에 온 건희 아빠입니다. 이고 철학 끝에. 원래 저번에 한 번 오려고 그랬었는데 일이 좀 생겨가지고 죄송스럽게도 이제 지금 늦게 인사드리게 됐네요. 그래도 열심히 온 만큼 열심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저 건희 아빠는 저희 이제 소액 투자 자주 했던 사람이고요. 지방 투자를 주로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여기 자료화면 나가고 있죠? 여기 자료화면 나가고 있죠? 거기 보시면 네 소액 투자의 귀재. 소액투자의 귀재로 한시 불렸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수도권 아파트 투자의 기적이라는 새 책으로 이제 찾아뵙게 됐습니다. 건희 아빠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건희 아빠님 간단한 소개를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건희 아빠님은 언제 부동산 투자 쪽으로 입문하셨는지 네. 궁금해요. 네. 시작은 참 창대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마음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많이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자신의 이제 자산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능력도 잘 모르고, 방향도 잘 몰라서 대부분의 이제 거의 70~80%가 이제 경매로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매 베이스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했던 거는 이제 저희 아기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군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학군이란 게 느끼구나.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그냥 뭐 장난감 갖고 노니까 뭐 그랬었는데 이거 빌라촌에서 이거 살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여기서 애들 키우면 안 되겠는데 이런 뭐라 그럴까 불안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느끼는 상태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접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돈을 좀 더 벌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목적은 이제 그거였어요. 뭐 이제 자산을 늘려보겠다. 내가 뭐 부자하게 나겠다. 내가 뭐 빌 게이츠가 되겠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좀 한 달에 50만 원이나 100만 원, 그 10만 원도 좋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현금을 조금 받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처음 시작했던 게 제가 입문한 계기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하신 지 좀 나름 오래 되셨잖아요, 그죠? 네. 건희 아빠님. 네. 뒤들어보면 가장 그래도 이거는 좀 잘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아쉬웠다. 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둘 다 같은 대답인데요. 지방에서 저는 투자를 시작해서 이제 지방에서 이제 끝을 맺은 사람이라 끝을 맺었다는 표현보다는 지방에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지방을 내려갔던 게 이제 저한테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자산도 별로 없었고 이제 투자금도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게 이제 가성비 아닙니까? 가성비. 가성비. 뭐 10억 넣고 10억 넣기 누가 못합니까? 못하는 분께서 예, 잘못된 예, 거죠. 예. 그렇지만은 우린 10억이 없잖아요.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근로소득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지고 있던 자산에 비해서는 같은 금액이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곳보다는 지방에서 투자하는 것들이 그래도 투자금이 훨씬 적었어요. 기회의 장도 적었고 리스크도 적다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좀 서울 수도권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이제 이런 걸 흐름 투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서울 수도권이 지금이랑 똑같아요. 2024년 지금 서울 수도권 오르고 있잖아요. 반등해서 지금 거의 전고점 찍은 곳들도 많고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외곽으로 가던가 지방으로 내려가던가 이런 흐름이 있는데 그때를 잘 탄 것 같아요. 그때를 잘 타가서 지방으로 그때쯤에 약간 반발짝 정도 먼저 내려갔던 것이 이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고요. 그때도 이제 지금같이 욕을 참 많이 얻어먹었던 시던 것 같아요. 욕을 왜 먹었어요, 근데? 못으로 그런 데 가느냐. 아, 지방에 가봤자 왜 가냐. 절대느냐. 예. 이때 여러 가지 그때는 일들이 그런다. 많았어요. 그 심한 사람들은 외곽 순환도로 이후로는 절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어. 내부 순환도로 밑에 거는 한양도성을 떠나면 그거는 죽음이다. 뭐 그런 말들이 많았지만 틀린 말도 있고 그냥 맞는 말도 있지만 저하고는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이제 자기 특색도 있고 이제 그죠. 가치관도 있고 그 조건들도 다르기 때문에 저의 조건에서는 그래도 가성비가 가장 제 1순위였어요. 수익보단 수익률이 가장 저한테는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내려가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서울에 있는 재건축이라는 재개발을 사게 되면 그래도 1, 2억은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1, 2억은 드는데 그죠. 지방에 가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사게 되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효했던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신축을 사는데 꼭 재건축 재개발만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분양권 시장이 이제 또 핫해지기 시작하는데 분양권 중에서도 미분양 투자를 또 지금처럼 또 미분양 전문이었죠. 예, 미분양 또 거기 가게 빠지고. 되면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면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못난이고 욕하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그 미운 오리 단지들이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미분양 투자 지금 이따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잠깐 이제 추천 단지 나오면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외곽 쪽에 있는 미분양 단지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전에 초기 이제 지방 투자를 하셨을 때하고 네. 그때도 이제 서울 수도권이 좀 오른 상태에서 네. 이제 그 다음 원래 지방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이.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는데? 똑같지는 않겠지만, 지금 서울 수도권이 반등 찍었고, 이제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거점 다 찍어버리고, 이제 정거점 찍고, 이제 뭐, 이제 계좌도 안 나오네, 뭐 하네,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B급지, C급지로 가거든요. 저번 주말 같은 경우는 노원구가 되게 바빴어요. 그거 이제 노원 뭐 강북구 대를 안 된다고 그러지만, 하여튼간 이제 이런 C급지, 서울에서의 C급지도 이제 가게 된다면, 이제 경기도권 가게 되면 인천, 서울 이렇게 외곽지도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가져 보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그 다음에는 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그래서 보면 그 서울 핵심 지역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뭐 에이스 지역들은 좀 오르는 상태고 근데 아직까지 인천이나 이렇게 확 번지진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예전에 하셨을 때는 어떤 단계였어요?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때 뭐 인천까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가신 건지 아니면은 서울 이 정도로 핵심 지역 오르는 거 보고 이제 지방에 좀 관심을 가지셨는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후자 쪽이었던 것 같아요. 후자 쪽에. 인천이 오르기 전에 지방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때 상세도 생각을 해보면 인천이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 있는 미분양을 좀 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경험치가 그래서 좀 되게 중요한 것 그죠?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의 광역시보다는 예를 들면 부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울산은 좀 분위기 좀 좋잖아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부산이나 대구 나니까 힘든데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인천이 나은 것 같아요. 나았었던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도 지금도 그런 그게 느낌이다. 유효하다는 느낌이 좀 알겠습니다. 보는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좀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인천을 막 사라는 건 아니라 이상한 것도 살게 되시면 이제 저희 꼴 납니다. 그게 항상 순서가 있으니까 네. 그 인천 내에서도 뭐 송도부터 시작해서 경제 살고 이런 순서대로 가야 네. 된다는 의미이신 거죠, 그죠? 네. 지금 뭐 굳이 1.1에 그런 것들을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있던 것도 털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도 열심히 아이고, 잘 살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들어보니까 이 투자의 영역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 일단 주택 안에서도 뭐 분양권도 하셨고 제재도 하셨고 여러 다방면에 다방면에 이제 물건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어떤 게 좀 재밌었나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나를 꼽뜨게 된다면 미분양 투자였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제일 자기한테 맞아요? 저한테는 제일 효자 종목이 미분양 투자였어요. 뭐 물론 재건축도 많이 먹었고 저기 뭐 갭 투자도 받고 뭐 지금은 못난이지만 1억 이하도 좀 어떻게 뭐 1,000 넣고 2,000 먹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되게 되게 다양하겠어요. 많았었을 때가 있었던데요. 지나놓고 보면 지난 4년간 5년간 중에서 그래도 저한테 가장 효자 노릇했던 거는 미분양 투자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걸 지금에 적용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그렇죠.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전략을 취득세에 바꿔야 대한 합니다.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미분양일까요? 이따가 또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래서 이제 취득세 전까지 전에 있던 방향으로 이제 사놓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걸 단타라고 하는데 네. 치고 빠지고 이런 방식으로 한 1년에 한 2개 정도? 1개 정도? 뭐 이런 식으로만 해도 애들 분유값은 나옵니다. 애들 분유값은 그러면 일단 나옵니다. 등기 칠 생각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취득세에 등기 대한 안 리스크는 됩니다.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방법이 조금씩 그때의 제가 지방에서 투자해서 등기 쳐가지고 이제 수익률 상승을 목표로 투자해서 뭐 전세 세팅하고 이랬던 방법들은 지금은 안 먹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제 블로그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시기마다 미분양 단지들을 계속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소개합니다. 작년에 진짜 욕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인천 같은 걸 이걸 왜 사? 근데 수익률 괜찮았거든요. 인천 미분양 괜찮았습니다. 네, 맞아요, 뭐 힐스테이트도 괜찮았고요. 더샵도 괜찮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양구 같은 것도 괜찮았고요. 다 괜찮았어요. 작전력도 괜찮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소개해줄 당시에는 사람들의 이제 선견 지명이 계셨던 분도 계시고 이제 쟤는 욕할 때 이제 달려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게 이제 다양하니까 네. 그때 좀 이제 달려가신 분은 10% 욕하는 분은 90%이 정도 되니까 이제 90분한테 좀 욕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인천 미분양 제가 2개를 투자를 했었는데 2개 투자하고 이제 치고 빠지고 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가 이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장이 많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코끼리코 나와가지고 요 정도 요 정도 구간에서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 너 때문에 네가 추천해가지고 잘못해갖고 말이야 그때로 손가락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인천 미분양을 내가 이때쯤에서 이런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 기계는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작년 거 블로그 제 거 확인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조건으로 제가 이걸 샀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소개해 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욕을 합니다. 사놓고 띄운다고 욕하더라고. 그때는 예. 이제 사놓고 손해받아 욕하는 게 아니고 사놓고 띄운다고 해서 욕하는구나. 바뀌었구나. 사람들이 이제 뭘 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작년에 좀 느낀 것 같아요. 9월 이전에. 네네.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아까 사놓고 띄운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강사의 숙명 같아요. 이게 뭐 아시잖아요. 강사의 숙명. 그래서 물건 자체를 이야기 안 하는 게 제일 속편하다. 그게 이제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뭐 A, B, C 아파트를 이야기했다. 근데 이 사람이 샀어. 그러면은 사놓고 띄우는 거고. 근데 이거 안 샀잖아요. 그럼 안 사놓고 니는 왜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양날의 칼로 이렇게 계속 적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이제 깨우친 거죠. 아예 이야기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자.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한 확신과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빠져놓을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걱정돼서. 괜히 우리가 괜히 욕먹을 필요 없잖아. 그죠? 맞아요. 나머지 90%가 엄청 욕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도 욕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관점이 다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강사의 숙명 같아요. 숙명. 숙명.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아. 그래서 이제 투자를 다양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분양 난 걸 했던 게 이제 본인한테 가장 잘 맞았다. 저한테 제 최대 효자노릇은 지방 미분양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또 인천 것도 사기도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하다 보면 또 다양한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현 시점에서 이건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아까 얘기 나왔던 이제 그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관점이 다른데 그걸 해야 될 때가 있고 그거를 좀 안 해야 될 때가 있다고 했는데 01억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이런 거 지금 줍수로 다니시는 분들 되게 계시거든요. 지산. 예, 지산 이런 거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떨어질 만큼 안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전제인데 안 떨어지더라도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오피스텔 저는 지금 그 오피스텔 저도 좀 이제 투자 좀 하셨어요? 창피한 얘기긴 합니다만 저도 많아요. 네, 창피한 얘기합니다. 그걸 열심히 털고 있거든요. 이제 한 채당 한 3천 정도 손해를 보고 계속 털고 있어요. 그러면은 팔립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 명의 차원에서 계속 이제 법인에 있는 것들 다 털어버리면서 근데 그걸 또 주수로 다니시는 분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떨어질 만큼 붙을 만큼 붙었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풀피로 던져버리거든요. 이제 뭐 매매가고 전세가 높은 상황에서 뭐 그걸만 찾으러 다니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탁계수를 해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털어버리는데 고수가 아니시면 뭐 내가 중수 정도 된다 중수여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초보이시면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01억 쪽 이런 것들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지방 쪽에 내려가셔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보자면 지방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수도권 쪽에 좀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염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괜찮아요. 분위기가 좀 괜찮습니다. 이제 지금 실거주 시장이 많이 들어왔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작년에 이제 그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올랐다가 그게 딱 이제 끊어버린 시각이 이제 추석쯤에 있는 9월쯤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9억에 대한 한계를 지어보니까 그때부터 폭락했거든요. 지금은 작년보다 지금 분위기가 더 좋아요. 같은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올라가는 속도도 그렇고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도 그렇고 작년보다 거리량도 많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나설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작년같이 뭐를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거를 이제 잘라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끊어지는 건 바로입니다. 이제 요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끊어질 것 같다, 너무 막 과열됐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약간 좀 뒤로 물러서는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2가지 정도 저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 이야기를 할게요. 최근에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수도권 아파트 투자의 기적. 예. 이 책을 쓰셨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되셨어요, 이건? 크게 2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은 저는 지방에서 투자해서 지방에서 이제 올라왔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서울 수도권이 맞는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지방보다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집중할 때인 것 같고 특히 근데 서울 수도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 아, 홍구 같다. 좀 편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또 양자 쪽인데 초기 재개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신통하고 모아 쪽이죠. 네네. 이제 신통하고 서울 모아 쪽에. 쪽에 대해서 좋다는 사람도 계시고 아니다. 지금 뭐 그 본진 재개발도 지금 막 무너지고 뭐 대조 1구역 뭐 공사 진행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가다가도 무너지는데 초기 재개발이 되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입지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이런 장애 상황 그리고 이제 강남권과의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봤을 때 소액으로도 서울에 지분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 포인트는 서울의 소액으로 어떻게 보면 빌라가 되겠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잡아놓는 네.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걸 그래서 책을 서울에 꼭 재개발이라고 해갖고 서울에 재개발 타려면 그래도 아무리 떨어졌어도 지금 3억 미만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그닥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5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접근했을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이런 방향성들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꼭 굳이 서울 아니더라도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각각의 3개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역 분석과 함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보면 빌라에 대한 좀 부담감을 그럼요. 가지는 분이 되게 그럼요. 많잖아요. 네. 뭐 이 대출 보증보험 126%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 빌라가 아까 그 잠시 오피스텔하고 지산이 너무 싸져서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 빌라도 요새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네. 그걸 오히려 역발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뭐 신통이나 이런 것처럼 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향후에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차라리 그 2개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는 게 이제 저자님의 이야기겠네요. 네, 그 저는 또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통이나 모아 쪽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품성도 있으면서 투자금은 5천만 원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있나요? 그런 게 5천만 원 미만으로? 엊그저께도 나왔잖아요. 그거 추적 24시에 나왔는데 묵 1구역이 나왔어요. 묵동 1구역. 그러니까 중랑구에 가보면 중랑구가 이제 면목동하고 중화동 그다음에 묵동이라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7호선 라인이 이렇게 가거든요. 네. 7호선 라인이 강남 구간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관통한다고 하죠. 강남구청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분이면은 직주 근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소액 투자하게 되면 이제 노도강만 얘기하거든요. 사실상 거기서 이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면 중랑구에서는 아직까지 신축이 많이 없거든요. 그깟 해봤자 중화 1구역? 중화 1구 이제 그 롯데 리버센 정도만 지금 이제 분양권에서 이제 10억에서 11억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한 최소한 입주할 때쯤 해서 이제 한 3년 후에 입주하거든요. 이제 15억 구간까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싸요. 이제 동부간선도로 옆에서 이제 수변공원 조성되고 7호선 라인 들어가고 중랑구의 유일한 대규모 단지거든요. 그 주변에서의 모아타운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어요. 네네. 그 주변에 신통도 들어가고 흑도도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뉴스에 나온 게 이제 묵 일동 모아타운이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하기 싫다라고 하는데 뉴스에는 나왔어.
내가 보기에도 안 하면 될 것 같은 단지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방식이 이제 눈빛도 있어야 되고 좋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도 많이 드리는 것들이 이제 그 중화 5구역, 6구역 이런 것들은 이제 중화 1구역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빨 빠졌다고 하거든요. 여기 구역 지정되고 여기 구역 지정되는데 가운데만 이렇게 빠져 있는 이런 데는 빌라 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걸어가서 이렇게 이제 가보시면 지도 없이 가보시면 여기가 1구역인지 3구역인지 6구역인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네네네. 비딜 세고 그다음에 뭐 빨간 딱지 많이 있고 뭐 상가 많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1구역은 되고 3구역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시기의 문제이지 입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책에 좀 많이 담아놨어요. 아이고, 예. 안 그래도 제가 책을 봤는데, 주셔가지고 잘 봤는데, 네, 맞다.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후기도 많이 잘 봤습니다. 하여튼 요번에 그 유튜브 할 때 링크도 달아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이 좋으니까 보시고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 내용 중에 보면, 지금 뭐 전반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지금 유동성이 그래도 공급되는 청약시장, 그리고 요새 상급지 갈아타기가 유행이잖아요, 서울에서. 네. 좀 원래는 강남 3구 정도만 팔리다가 어느 순간 그 서울 25개 구 중에서 하위단도 요새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걸 팔고 상단으로 가는 이런 수요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아무래도 지금 무주택하고 1주택자 분들이 좀 많이 움직이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다주택자는 뭘 해야 되나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결론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얘기하지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웬간하는 이제 못난이들은 다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좀 몸을 좀 가볍게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요.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뭐 저 공일업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갭도 다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만 한 3, 4년만 버티면 다시 또 올라갈 거랑 것은 알지만 그래도 좀 몸을 좀 가볍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셔서 가는 게 좋고 합니다. 제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 그래도 미분양 쪽이거든요. 그래도 미분양 쪽을 이렇게 조금씩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것들이 투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래도 분유값이라도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지방 미분양은 아니에요. 지방 미분양은 아니고 수도권, 수도권 쪽에 이렇게 좀 좋은 지역, 송도 같은데 계양구, 작전동, GTX 라인 쪽 이렇게 사람들이 밀어주는 쪽, 이재명 대표님이 계시는 곳, 뭐 이런 곳들, 이런 지역들을 좀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천 작전동이나 구도시 쪽, 서구 쪽, 미추홀구라고 하죠. 뭐, 이런 데 쪽 투자, 이제, 많이는 안 하고, 뭐, 이제 조금씩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원 권선 6구역이 올해 초에 이제 분양해서 이제 5%, 그리고 이제 출구 전략이 확실하거든요. 확실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출구 전략이 확실한 것들은 조금씩 이제 잔금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샀다가 조금씩 파는 양도세 60%라도 뭐 그래도 남으니까. 그래도 남아야지 60%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남으니까 이제 60% 내더라도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60% 우리 안 내잖아. 내야도세 그거. 내야죠. 내는데. 뭐 당연히 비용 처리 받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들도 안 그래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요새 그 무주택 1주택으로 유지하면 그 집 하나면 솔직히 못 벌잖아, 그죠? 다주택을 해야지 나머지 하나 가지고 이걸 팔고 사고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지. 하나만 하면 되게 우울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가는 게 좀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개수가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저도 그저께 분위기 좋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그 목을 치는 이런 느낌이라서 4월 달인가? 그래도 제 블로그에도 한번 올렸는데 정말 팔고 열심히 너무 팔았는데 아직도 권리 등기고 10개가 넘게 남으니까 저는 더 많아요. 그거 보고 있으니까 술 한잔 먹고 나니까 진짜 막 여기까지 막 올라오더라고. 그때 좀 내가 2번 다시 열심히 안 산다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팔았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남았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총량을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10개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다음 장에는 절대 이제 몇십 개 하지 말고 최대한 10개에서 그 안에서 그냥 팔고 사고 이렇게 해서 적당한 이렇게 합시다. 건희 아빠님. 저 10개 넘게 샀다가 뭐 꼭 때려주세요.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저도 아직까지 싶어지고. 많습니다. 미치겠어요. 그 생각을 해보면 저희 초심했을 때도 이렇게 많이 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게 탐욕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번다는 느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뭐 이제 관점도 늘어나고 실력도 늘어나고 뭐 그렇지, 이제 분야도 늘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설마 뭐 잘못되겠어? 뭐 이런 생각 자체도 없었잖아요, 솔직히. 그냥 확장의 순간이었으니까
지나가 보니까 인천에서 수도권 인천이 확 뜨고 지방의 구석탱이까지 가고 오피나 지산 뜨면은 접어야 된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또 우르르 몰려다니고 또. 아 그러니까요. 그런 게 요번에 확실히 요번에 느꼈잖아요. 네. 예전 우리가 금융위기 그거를 제대로 안 느낀 세대이기 때문에 요번 사이클에서 한번 제대로 느껴가지고 다음에 이런 장이 오면 잘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시그널이 보면 뭐 여러 명한테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보면 한 2, 3년 전에 한번 떨어질 때 있잖아요. 약간 네. 10년 주기설 이야기 나올 때 이때 이사비 1,000만 원 받고 1,000만 원 주고 80만 원도 꽤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고 나서 얼마 전에 많이 올라서 이불킥 했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지나고 보니 그 사람이 맞았어. 맞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공통점을 물어봤어.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팔 수가 있었냐고. 예전에 금융위기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꼬꾸라는 걸 느껴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많이. 네, 맞아요. 그래서 이사비 주도 내서 물론 그 이후에 많이 올라서 힘들었는데 다시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그때보다 더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책 내용 중에 거시경제를 공부하지 않으면 입지 공부나 지역분수 자료도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시경제 잘 봐야 되나요, 우리?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이번에 뼈저리게 반성했어요. 정말 뭐 금리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 뭐 채권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못했어요. 뭐 이제 영원할 것 같은 이 저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이제 말이 좀 긴데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크게 이제 변수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세 가지. 첫 번째가 금리고 금리, 두 번째가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여러분 지금 뭐 어디 오른데 뭐 하는데 카톡방 좀 마련하고 그러면은 심리. 이 심리가 세 번째가 마지막이고요. 이제 심리 씹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고 정책은 금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건 이 금리인 것 같아요. 금리.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가 또 뭐 떨어지네 마네 뭐라고 하고 하지만 제 책에도 얘기했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바라시는 게 나죠. 저도 금리 인하 바랍니다. 저도 사업자 대출 받아놓은 거 7% 내고 있거든요.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 한 달이 너무 빨리 들어옵니다. 제가 이자 내고 있는 돈이 지금 한 400 정도 한 달에 좀 이자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한 4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털어버리면서도 계속 들어가는데 털고 나서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가 그대로예요. 사람 환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줘가면서 이제 희망 고문을 해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과의 금단리 차가 2%대에 있어가지고 누가 또 그러대? 또 저저번 주인가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한 단지가 좀 몇 군데 있어요. 유럽은 유럽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고 아시아는 아시아예요. 지금은 저기 대만하고 중국하고 지금 한판 붙기 시작이 안 붙는 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감지덕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바라는 거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고요.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면 고금리가 좀 지속된다는 생각으로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 고금리를 지속되는 것을 지금 정책적으로 무슨 쪽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금리의 유동성을 이제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도 있고, 신혼부부 대책도 있고, 대출도 있고, 가장 큰 올해 나온 거, 그거, 신생아 특례대출. 이걸로 금리의 유동성을 조금 커버를 해주고 있는 게 이제 정책이거든요. 이 정책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금리가 낮은 것처럼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신규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이제 금리 좀 받아보면 뭐 3%? 4%? 제 속도봤자 4% 초반이거든요. 금리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기존에 받아놨던 대다수의 이제 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금리는 지금 한 7% 막 8%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등도 있다면 장기로 가기에는 조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책이 영향을 발휘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고 거래량도 한 4,000건씩 서울 거리 기준으로 4,000건 이제 뭐 6월달은 5,000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5,000건이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이 금리의 고금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 뭘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책이 발의돼서 시장에 지금 약발이 먹혀가고 있잖아요. 먹혀가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잠깐만 다시 또 오르는 거 아니야? 나도 들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 심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 심리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 한장 투자할 때는 금리는 안 받다 그죠? 금리 그래서 안 실제로 금리 한장 하세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뭐 부동산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핫할 때 사람 막 조사를 했어요. 저도 막 보고.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고 반드시 떨어지고, 이게 그거 연관성이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번에 뭐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막 하면서 전세가 막 폭폭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막 여러 가지 벌어지면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금리에 대해서 잘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맞아. 글로벌도 생각 안 했었던 그러니까 거. 또 너무 생각 안 단기간에 했었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요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붕괴됐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책적으로 양도세 중과도 해지가 되고 하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들 우리가 잘 대처를 못하니까 보통 때 좀 미리미리 네.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말고 오른 건 좀 팔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현상을 보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서울 지금 못 사서 난린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지금 단톡방도 상당히 그 핫하고 어딘가 이야기를 해주면 서로 이제 부담스러워가지고 괜히 이것 때문에 막 그래야 될까봐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단톡방마다 이렇게 뭐 뉴스도 그렇고, 지금 이제 뉴스가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지방까지도 이제 서울이 많이 오르니까 지방도 이제 하반기부터 그 뭐죠, 주택산업연구원 이런 데서 하반기부터 지방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위주로 이렇게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이라도 따라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에이스를 가는 게 나은지 이게 좀 고민되더라고요. 선택의 문제긴 합니다만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이제 역사가 알려주니까. 저는 전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울 수도권이 먹을 게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아직 못 올라온 곳들도 많고요. 지난 장에서도 봤을 때 지방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또 핵심지에 또 뭐 이렇게 또 부산 해운대고 이런 거 빼고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수도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인천의 수익률하고 제가 들어갔던 청주나 뭐 포항 이런 데의 수익률을 봐도 인천이 훨씬 나왔어요. 훨씬 나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 지방에서 일어난 사람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맞다라고 지방에 생각합니다. 이제 에이스들이 오르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다. 네. 그 이야기인 거죠. 미리 뭐 가서 미리 선발대를 할 필요 없다. 내가 들어가 보니까 잠깐만 왜 나 혼자 와 있어 이렇게 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런 적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제 그 100명 중에서 1등에서 5등 사이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한 10등에서 지나야 돼. 한 15등이 딱 좋더라고요. 15등. 내 뒤에 85명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수도권을 먼저 봐야 된다. 그 이야기다, 그죠? 근데 내가,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금이 좀 여력이 있어요. 네. 근데 서울은 솔직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정고점 돌파한 것도 있고, 정고점 가까이 간 것도 많고, 물론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어디 들었는데 송파구 이런 데 보면 비싼데 뭐 잠실 이런 데 비싼데 송파구 내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반등을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는 또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맞죠, 저도 맞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력이 된다는 가정하에, 여력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아직까지 그 점을 못 찍은 애들이 있다고. 네. 송파구면 원래 구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와중에서도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실거주 분이라면 네.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그런 같다. 거죠. 예. 예, 저도 거기엔 공감합니다. 그래서 흐름적으로 이렇게 여치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한 2달 전인가 스터디했을 때 마용성 이런 애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서 그때 마용성 올라갈 때 이제 그 텐질 이런 애들이 딱 이제 2달 전인지 3달 전인지 헷갈리는데 쫙 이제 점을 찍고 올라가려는 그 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잖아, 그죠?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는 이해는 했어. 그 강남 3구가 올라갈 때 그다음 마용성까지는 오케이. 근데 마용성이 지금 올라간 상황에서 한 달 전쯤 되면 노동항이 이제 분위기가 아직
반응이 없을 때, 요때 노도광 이야기했을 때 뭐야 이런 사람도 꽤 많았거든요. 90%입니다. 9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울에서 노도광이 마지막이니까 노도광 금강 그러니까 금강구는 안 올랐어. 근데 지금 이제 노도광이 막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물건 터지고 이래 엄청 되게. 바쁘대요 지금. 맞아, 장난 아니잖아, 그죠? 그럼 원래 그 다음 순서가 금강구잖아. 네. 이 시점에서 금강구는 어떨까요? 어, 지금까지 분위기상 확률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요, 그죠? 네, 확률적으로 본다면 높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렇게 그 공감합니다. 노도광부터는 저항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노도광에 대해 신호가 오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약간 좀 뭔가 서울이 대세가 있지 않을까. 또 마침 제가 오늘 봤는데 심리지수가 서울이 지금 40을 넘었어요. 높은 올라오네. 그러니까 제 분석해 봤을 때 항상 40이 넘으면 이제 오르는 단계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거의 못 뚫었는데 이제 40을 뚫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 우위 지수가. 그거 보면서 예. 여러분 빨리 가셔야 됩니다. 40 넘었답니다, 여러분. 평균이 빨리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평균이 40 넘었으니까 이제 그런 애들도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초기 재개발 뭐 책도 나와 있었고, 네.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게 재개발 쪽이잖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죠. 근데 초기 재개발 중에서 뭔가 좀 눈에 띄는 이런 걸 좀 찾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개발이 돼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개발이 돼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샘플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저기 중랑구 중화 1구역 근처에 있는 이제 초기 재개발 이제 신통하고 모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신통도 있고 모하도 있고 뭐 모하로 가자는 쪽도 있고 쪽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강남과의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 곳 그런 곳들에 이제 신축이 될 만한 곳 신축이 된 곳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 좀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개발 호재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호재.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동부간선도로 이제 지하화 이제 공사 이제 첫삽 뜬다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뭐 펑프를 뿌리고 GTX도 알고 보면 뭐 소리 소문 없이 착공이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관심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결합되는 거니까 이게 교집합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노도강을 저는 포기했어요. 거기서 이제 초기 재개발을 투자하기에는 잠깐만 이게 뭐 이거 들어올 수는 없지만 기회의 땅이 그래서 이게 중화 1구역 인근에 있는 7호선 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신축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빌라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 경기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권에서도 이제 강남에 접근성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래도 GTX거든요. 네, GTX가 그래도 개발이 되어질 만한 곳들 그리고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호재가 좀 어느 정도 발현이 되거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런 데가 개발 압력이 높을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재명 대표님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짱짱하니 버텨줄 만한 것들. 아, 예. 네. 좋은 정보네요. 그 건희 아빠님이 소액 투자의 대가잖아요. 저도 이제 한때가 아니지. 저도 이제 그 소액 투자로 일어난 사람이라서 소액 투자 정말 그 투자금을 적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예전 해봐야 뭐 2014, 15, 16, 17? 뭐 하여튼 이때만 하더라도 초반에 뭐 서울도 이제 뭐 갭 1,500, 3,000 이런 상황에서 계속 투자하다가 요새 뭐 갭 5,000 이하, 아니 서울 떠나가지고 이제 갭 5,000 이하, 뭐 투자금 5,000 이하로 할 수 있는 게 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금을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 그럼 어디로 가면 좋아요? 미분양 5%짜리 뭐 그런 데 가야 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좀 지금 현재 현재 기준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5천이 있다. 그 여윳돈이 있다. 뭐 하여튼 저 같으면은 미분양 투자를 한 번 정도 도전해 볼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드렸던 서울에 지금처럼 서울에 지분이 싼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서울에 지분을 한번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이라고 해서 그렇게 좀 너무 색안경 그랬고 모아 같은 게 뭐가 되겠어. 그거 7개 뜬 아파트 7개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단정 짓지 마시고. 솔직히 끝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네, 중간에 그런 거 파면 되지. 중간에 털고 파면 되지. 바람 일어날 때. 하는 거죠. 내가 거기서 들어가 살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지금 마용성에 있는 거 마포도 마찬가지로 뭐 아현 뉴타운도 10년 전에는 다 빌라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네. 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학권 좋아지고 상권도 들어오지고 이제 뭐 이제 안 좋은 것들은 다 외부로 빠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만한 곳들은 이제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미분양은 좀 테크닉이 좀 필요해요. 테크닉이 필요하지만 이거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력만 하면 돼요. 노력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 자주 가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분위기 꼭 있으면 정말 정성에는 보답한다고 그런 건 됩니다.
근데 미분양은 조금 테크닉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어떤 테크닉이 필요해요, 미분양? 뭐 뭐라 그럴까, 물건 할 때, 물건 잡을 때 좀 이거 가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84라든지 74, 뭐 25평 있으면 어떤 거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내가 갔는데 4층밖에 없던데 이거 해야 돼요, 이런 약간의 이제 자기만의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두 자릿수 이하는 안 하거든요. 무조건 나갈 수 있을 때. 그리고 무조건 10층 이상? 네, 두 자릿수 이상. 그리고 이상. 송도자유도 마찬가지 25층 미만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출구 전략이 확실해야 돼요. 출구 전략. 그러니까 잔금 치기 전에,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에 팔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확실해야 돼요. 이제 출구 전략이 확실해야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 뭐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 사준다는 거야? 라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되거든요. 누가 사준다는 거야? 그게 질문이자 답이에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줄 사람이 있는 곳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준을 확실한 곳을 들어가야 된다. 뭐 아니 말고 그런 물건 없으면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면 말고라고 들어가야 된다. 그죠, 저 사람 들어갔으니까 나는 저 사람 16층 했으니까 나 4층밖에 없다는데 4층 해야 되나?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또 해놓고는 또 권역반인데 왜 사건을 끝나는다는 안 팔린다는 나는 그런 거 사라고 한 적 없거든요. 나는 83 미만으로 사보라고 한 적 없는데 꼭 25평 뭐 17층 사갖고 와갖고 뷰가 너무 좋대요. 권역반 잘 샀어요. 리뷰. 뭐라고 답변해줘야 되지?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테크닉이 좀 필요하고 주관이 좀 필요하지만 자기가 좀 그런 것에 좀 자신이 없거나 주변에 이제 싸나운 언니들이 없다면 싸나운 언니 따라가면 돼요. 그냥 싸나운 언니가 없다면 없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서울 지분을 좀 한번 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액은 서울 지분하고 그 다음에 미분양 난 거. 네, 미분양 쪽 가능한 이제 좋은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야겠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다고 아까 첫 반에 얘기 드렸듯이 지금은 고금리 상황이거든요. 금리가 좀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좀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올해 금리 인하는 없고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없어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건 오리건 뭐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 고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인데 뭘 이렇게 좀 크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개 내지 2개밖에 안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우유값만 버는 거죠. 그래서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것도 좀. 예, 소액 투자 그거 종목 감사합니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선거가 사람들 기대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여당이 된다는 게 여당이 이제 과반 이상이 되면 우리가 되게 그 힘들어하는 세금 정책. 첫 번째 취득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양권, 양도세 중과 폐지. 요 두 개를 바라고 솔직히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국민의힘 이쪽이 아무래도 이 부동산 쪽으로는 좀 프렌들리하니까 그걸 원했었는데 어떤 결과론적으로는 민주당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정반대의 상황. 정반대의 상황이 와가지고 뭐 예전 생각하면 민주당 되면 가격도 오르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이제 그렇지 또 대통령이 또 지금 또 이 반대쪽이니까 그런 또 거부권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결과의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가격은 오르겠지만 저희한테 떨어지는 국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세금으로 다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민주당 정권에서 봤을 때는요. 그렇죠. 제가 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좀 이기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엊그저께 나왔던 지금이 6월 17일인데 6월 13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6.13 대책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6.13 대책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지금 자료화면 보이시죠? 네, 여기서 보이시죠? 6.13 대책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규제 완화를 계속 진행하겠다. 방금 얘기했던 뭐 취득세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언급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공급을 늘리겠다. 어떻게 공급을 늘리겠다? 재건축 재개발에서 도심 재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계속 늘리겠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전세. 근데 요게 조금 좀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이제 악영향이 이제 전세 사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무피 투자를 이제 방지하겠다. 이게 3가지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금 이씨 투자해라. 그리고 공급을 계속 늘리겠다. 지금 이제 공급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나요 지금? 공급 늘리는 방법이?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이제 거의 폭등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서울에 저희 아파트에도 지금 전세가 1개뿐인데 그거 갖고 지금 뭐 줄 서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반기 되면 더 심할 것 같아요. 뭐 내년 되면은 뭐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옛날 다시 상황이 다시 뭐 전세 대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기서 또 그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때 되면 또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때 대해서 또 조금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잠깐, 무슨 희생양이요? 모든 것이 이제 좀 이제 누군가 왜 전세 대란이 일어났느냐? 적폐로 삼는. 왜 전세 대란이 일어났느냐? 누군가가 집을 많이 갖고 있다.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걸 시장에다 친화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란행위다. 얼마나 명분 좋습니까? 그런 걸로 많이 얻어 터졌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를 공부하려면 다주택자를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이거에서 이제 이 세 번째가 조금 좀 네. 우려스러웠었어요. 뭔 하다가 갑자기 막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랬든가 여튼간 지금 정책은 계속 규제 완화 정책은 계속 진행될 것 같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주택자의 삶은 살아야겠다, 그죠? 어쩔 수 없이. 네, 그죠. 뭐 옛날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주택 일주택으로 가기에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거만해서는.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어쨌든 야당이 압승을 해도 다주택자의 희망은 있는 거죠. 지금 또 규제 완화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그래도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될 사항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듣다 그 이야기 또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금 그 강남 상가구 영상 빼고는 다 비조정적이잖아요. 네. 세금은 이제 중과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막 올라가면 또 중과를 때릴 수가 있잖아요. 조정을 묶으면서. 그런 것도 좀 우려스럽긴 네, 합니다. 그렇죠. 그런 소문이 나면 파는 게 낫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조정이 하더라도 쭉 많이 올라가더라도 조정 상태에서 묶어서 가느냐? 아니면은 물론 이제 개수가 많으면은 일부는 뭐 팔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몇 개 없어. 이런 내가 이제 한 2주택이나 3주택 정도 된다. 그러면은 조정돼도 그냥 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가는 게 낫다.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다시 또 바뀔 수도 있고. 네, 그 바뀌는 것들이 정책이 그 6개월에서 1년을 많이 못 가더라고요. 그럼 그거 못 버텨서 팔았다가 다시 산다?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네, 겁나서. 황금알이 배짠다고 하잖아요. 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리를 잡느니 차라리 그냥 알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상 지금은 고금리지만 네. 지금 이제 3년 후, 4년 후에는 그때는 저금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은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보다. 그러면은 세상들이. 그다음 그때 때에서 저금리 상황이 다시 또 돌아오게 된다면 지금보다 상황은 더 좋았을 거니까 차라리 베팅을 한다면 저는 조금 버티시는 쪽으로 가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후자적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 10개다. 10개다. 그러면 그거 다 들고 가야 되나요? 명의분산을 예. 명의분산에서 한 3, 4개 정도로. 명의분산을 또 증여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올라가는 폭이 또 꽤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 이때까지 경험상 조정되면 또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살짝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상품법을. 그러게요. 요번에 팔았다 다시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지면 진짜 우울할. 그것도 정말 우울하잖아요. 이불키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미래 전망하는 거는 솔직히 무의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현 상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앞으로 수도권하고 지방 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수도권하고 지방. 네. 그냥 뭐 예상인 거예요, 그냥. 여튼간 뭐 예전처럼 비슷하게 또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지만 그렇죠. 뭐 그냥 작년에서 제가 한번 그냥 내 피셜이니까 네.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끌까 보면 지방 쪽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내가 좀 늦었다 싶으면 그때 지방 내려가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서울 수도권만 오르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리스크 해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안 가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미분양 되게 많았거든요. 뭐 포항도 가보고 뭐 에코시티, 에코델타도 가보고 뭐 하여튼간 몇 개 잡으려고 진주도 가고 창원 얼마나 지금 잘 나가요. 지금 뭐 전쟁 나고 난리거든요. 뭐 거기 지금 돈이 그냥 옛날에 그 울산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울산에 그 뭐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는 그런 느낌이잖아. 창원에 지금 돈이 많이 풀리고 있거든. 전쟁 때문에. 뭐 바주카포 막 이게 뭐 자포 뭐 이런. 그죠. 요새 제일 잘 나가는 네, 게 그죠. 오죽하면은 그 소방용 헬기를 요즘에 다시 또 군사용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도 지금 물량이 딸리니까 그거에서 지금 빠진다고 하는 데가 지금 창원이거든요. 아 잠깐만. 뭔 얘기하다 갑자기 그런 곳을 많이 돌아다니 봤는데 다녀봤는데 딱히 감이 오는 곳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네, 딱히 감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한 번씩 이렇게 전국 일주를 한번 이렇게 현장을 한번 가보거든요. 물론 데이터로 보고는 있는데 가서 들어보고 가서 해보면 옛날에 그 느낌이 없어요. 옛날에 여기다 이거 가겠는데 요것만 버티면 그 다음에는 이거 요 물량만 버티면 그 다음에는 가겠는데 이런 지역들이 없어요. 없어.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없어요. 특히 대구는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구는 지금 미분양 사게 되면 잔금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을 닦고 이렇게 자꾸 쳐다보니까 이것 봐라. 지금 분양하는 쪽에서 그러면 하는 쪽에서의 물려도 4년이네. 물려도 4년이면 4년 후쯤에는 출구가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재수 없으면 4년을 재수 없으면 가져갈 수도 있겠다. 가져가도 그때쯤에는 팔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그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 수도권이 조금 좀 나은 것 같고요. 지방을 조금 좀 기다리셨다가 저 내려갈 때 제가 여러분 많이 얘기할게. 그때 가셔도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 궁금한 게 결국에는 지방도 갈 건데 당연히 네. 이제 광역시 먼저 갈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간을 보고 출동하면 될까요? 사람들이 막 우르르 가기 시작했다? 그때는 이제 확실한 거고. 확실한 거고. 그 전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미분양이 다 소진되거나. 네. 그죠? 확실히 지방이 요새 물량이 진짜 없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올해까지 뭐 대구 네, 좀 올해까지 있고 맞습니다. 이제 그 부산도 이제 거의 다 뭐 없어지는 상황이고. 근데 아직까지 뭔가 이 심리 자체가 완전 죽어가지고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 대장 이런 애들이 빵 뜨고 사람들이 이제 그 서울 수도권 많이 오른 상태에서 넘어갈 그 찬스가 분명히 올 것 같은데 네. 그게 하반기에 올 것 같기도 하고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헷갈리는 상황이긴 한데 네,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켜보자.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내년 상반기가 됐던 내년 하반기가 됐건 저는 하여튼 지금 지방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지방을 하대하는 게 아니고요. 네, 원래 되게 좋아했잖아요. 좋아하는데 그 사이에 아직은, 돈이 생긴 건가요? 아직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은 이제 그 지역별로 본 거고, 그냥 투자 종목 중에 보면 뭐 갭 투자 있고 분양권이 있고 뭐 네. 제재 있었잖아요. 아까 뭐 이야기 하신 것 같다. 이와 같은 이제 투자 종목 중에서 가장 유효한 거는 뭐 분양권하고 초기 제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저는 지금을 기준으로 현재 지금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뭐 이제 이상하고 뭐 갭 투자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뭐 연락 해봤자 별로 없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주택 기준으로 이제 투자를 해보시겠다고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지분을 좀 확보하시는 전략. 그리고 이제 단타 시기이긴 합니다만 좀 리스크가 좀 있고 실력이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미분양 투자가 지금은 좀 유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만히 멀기에는 뭐 하잖아요. 그래서 좀 유급값이라도 벌고 싶다 그러시면 조금 좀 움직여 보시는 것도 낫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저 주위에 보면 이제 그 미분양 난 거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5천에 사서 마이너스 2천에 팔아서 3천 벌고 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네. 그렇게 뭐 청주에 가서도 하고 천안 가서도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자. 자, 이제 그 부동산 투자할 때 이제 또 건희 아빠님이나 저나 요번 사이클을 돌면서 이 본인만의 투자 철학 뭐 중간에 곳곳에 한 번씩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투자 철학이 어떻게 정립됐습니까? 부동산의 투자 철학.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지?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카쌤도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하셨지만 건희 아빠는 뭐 제재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다양하게 뭐 많이 해봤다고 하는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또 뭐 상가 산다고 해가지고 깝죽거리고 뭐 토지 사가지고 건물 올린다고 깝죽거리고 리모델링 해갖고 다시 올린다고 또 뭐 깝죽거리고 그러다가 망하는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때 답변으로 이제 이거 제 실패 사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욕심이 과를 부르는 것처럼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너무 크게 베팅을 하는 게 가장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부분에 그래서 저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고서 나 아니야 오피스텔 짤짤이 아니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 제일 잘하는 게 미분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재건축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그 지방 재건축이 아니라면 뭐지? 그러면은 서울하고 수도권에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도 물론 욕을 많이 하시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5천만 원 미만의 서울에 지분을 사놓기는 하면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공사비 상승이 있습니다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공사비도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공사비가 올라가니까는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부분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고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한 걸 더 집중하자. 네. 괜히 못하는 거 갖다가 뭐 오피스텔 사고 빌라 샀다가 이것도 빼고 이런 것들 경험은 많이 해보겠는데 결과가 그닥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호황기 때는 다양한 거를 알게 되면 시기마다 다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죠? 지산 같은 경우는 네. 그러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오피스텔이나 지산도 초기에 들어갔다 빨리 빠져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가 이제 전문이 아닌 상황들은 아무래도 뒤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훅훅게 되고. 지산 들어보면 그 지산 받으려고 구분상가를 받아야지 지산을 준다 이런 것까지 있었거든요. 막판에. 그래서 그 정도면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 그죠? 가슴이 아프네요. 네, 그죠. 야, 그래서 이제 그 각 분야마다 아는 거는 중요한데 조심하지 않은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막판에 꼬일 수가 있으니까. 좀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투자자들은 그 돈이 쌓여있고 가만히 있으면 또 되게 불안하잖아요. 뭐라도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는 게 여기 등기치는 또 재미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조금씩. 네,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한 것 같긴 한데 아까 무주택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들의 투자 전략. 어쨌든 뭐 무주택 1주택자는 좋은 거 쓰면 지금 뭐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가는 게 낫다는 거잖아, 그죠? 네,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배팅해 볼 만합니다. 다주택자는 아까 말씀한 두 가지. 네. 서울에 지분하고 미분양. 네. 이쪽이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 이야기해 주셨고. 이 건의아빠님의 이제 올해 투자 계획이나 뭐 포트 조정, 이게 밑장 빼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궁금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저도 궁금하고요. 아까 이제 설명하면서 다 얘기 드렸던 겁니다만 다시 또 복습을 하자면 몸을 좀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팔고 있어요. 정말 눈물나게 팔고 있고요. 오피스텔 하나당 지금 3천씩 계속 내주면서 팔고 있거든요. 그래도 팔아야 돼. 그래도 팔고 이제 법인을 없애버리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거 뭐 종부세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볍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팔고 있고요. 뭐 제재건 뭐건 뭐 돈 되는 거건 돈 안 되는 거건 열심히 지금 팔아서 이제 물건을 10개 미만으로 줄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래도 좀 저희가 뭐 조초해야지, 좀 그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뭐 배운 게 도둑질인데 그래도 나쁘게 도둑질만 안 하면 그 와중에서 되겠습니까? 가장 최적화된 걸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하고 있었던 것도 근데 그렇다고 이제 무리는 하지 않습니다. 2개씩 하고 3개씩 하고 뭐 이렇게 하진 않고 미분양 투자를 조금씩 이제 한 개 사고 팔고 그다음에 팔 때쯤에 한턱도 해보고 작년에 해보니까는 베팅해 볼만합니다. 제가 해보니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시기가 또 필요해요. 분명히 미분양이 증가하는 시기가 있고 미분양이 감소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제가 카쌤한테 정규 강의 들을 때 제가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미분양이 감소하는 지역을 선점해라. 이게 첫 번째였어서 정말 지방 투자할 때 잘 써먹었어요. 정말 카쌤 강의, 정규 강의 들을 때. 다행이네. 두 번째가 확률에 베팅해라. 확률. 이게 60%가 있고 6대 4다. 40% 실패할 확률이고 60%의 성공할 확률이라면 한 개 된다면 60% 쪽에 베팅해라. 이 말씀 되게 그 가슴에 많이 다행이네요. 와닿거든요. 도움이 돼가지고. 네, 저는 많이 써먹었던 것 같아요. 카쌤 강의 되게 잘 들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많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한테 해당됐던 건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확률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확률? 출구 전략이 가능하고 사줄 사람이 있는 지역이어야 돼. 사줄 사람이 있는 물건이고 확실한. 사줄 사람이 있는 그런 곳들이 지금은 좀 심리가 약해서 이렇게 쪼그라들었지만 나중에는 잠깐만 있어봐라. 이거 괜찮네. 뭐 그렇게 사람들이 사볼까? 뭐 이렇게 이거 하긴 하겠는데 실거주자들이 좋아하겠는데 뭐 이런 단지들을 한 번씩 관심 가져놓고 계속 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또 하나 배웠는데 앞으로는 단지 얘기 안 하려나 봐. 어떤 거요? 단지. 단지 안 하는 게 되게 편해요. 알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저는 만약에 수업하면 한두 개 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 50개를 다 알려줘요. 그래서 자기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돈 많은 사람들은 A급 가고, 물론 이제 그때 상황에 맞는 지역, 이런 건 알려주지만은, 네. 그 안에서도 1등부터 50개를 제가 뿌려요. 이제 욕할 사람 없어. 아유. 무슨 말이겠지? 50개야. 근데 이제 그 지역은 확실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 동네를 알려주는 거죠. 네. 돈 있는 사람들은 위로 가고, 없는 네. 사람들은 밑으로 가고. 맞습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100%. 그러니까 50개 되니까 욕을 잘 안 먹어요, 제가. 그거는 참고하세요. 네. 앞으로는 조금 그런 거에 좀 유의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돼요. 네, 진짜. 이게 우리가 또 신이 아닌 이상 잘 되면 좋긴 알잖아요. 네. 잘 되면 본인 탓, 안 되면은 강사 탓. 그런 게 있으니까 굳이 굳이? 그런 느낌으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잘 들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한테 요런 이야기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 본인이 아까 준비하신 곡하고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렸을 때 제 투자 사례 하나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투자 실패 사례입니다. 투자 실패 사례인데요. 이제 바야흐로 조금 여러분 내용 김주의, 롱주의, 롱주의 실패 사례다 보니까 한 잔 먹고
목 숙이시고 하세요? 크게 얻어맞은 경우인데요.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 들어와서 이제 운이 상당히 좋아서 지방 투자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돈을 좀 많이 좀 제 나름대로는 좀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오만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제가 잘하는 것보다는 에이씨 뭐 원래 당연한 거고 뭘 너무 이건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제 고금리로 가다 보니까 저도 수익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월세 수익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생각한 것이 펜션 사업이에요. 펜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쪽이죠.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땅을 삽니다. 땅을 사가지고 뭐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향은 맞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익형 사업에다가 방향을 좀 가져가고 이제 주택은 좀 줄이고 상가 쪽이나 이렇게 수익형이라든지 고시원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현금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하는 것들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땅을 사서 펜션을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그 요즘에 MZ들이 보면 레트로를 되게 복고? 네, 복고 스타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MZ분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태어났을 때하고 그러니까 30년을 한 제너레이션으로 보는데 그때의 그러니까 세대와 지금의 MZ 세대를 보는 세대가 조금 달라요. 지금 태어나신 분들은 MZ 세대를 보면 태어나자마자 다 새 거예요. 다 새 거예요. 아파트도 새 거, 차도 새 거, 뭐 단독주택, 빌라 그런 데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강아지 키워도 요즘에는 작은 강아지 키우지 누렁이 키우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집 지키는 개가 당연한 거였지만 지금은 애완견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 보니까 이런 공장, 빌라, 단독주택, 청구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본 거잖아요. 그런 거를 레트로로 하잖아요. 그분들이 활용하고 그러니까 선호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게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 소비 수준이 그분들이 이제 소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 때 생각해서 이제 제주도에 펜션을 하나 사서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레트로 버전으로 만들어 놓고 레트로라고 해서 겉모습만 레트로해야지 속은 다 깨끗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같이 너무 얼마나 이쁘잖아요. 밖에는 좀 저기 뭐야 철문 달아놓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진 찍기도 좋고 이런 것들이 좋거든요. 방향은 좋았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제가 좀 실패를 합니다. 크게 실패를 했거든요. 땅 사는데 3억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데 3억 그리고 인테리어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먹튀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 그래요? 먹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3억을 갖고 튀어버렸어요. 어떻게?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인데. 환장합니다. 저는 800 털렸는데. 800? 네. 800도 가슴이 아픈데. 3억이라니. 아이고, 어떡해. 만져보지도 못한 3억이 그렇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또 데뷔한다고 데뷔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책 나오면서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다가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욕심이 좀 많이 과했었고 오만함이 과했었던 거 가지고 내가 하면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그런 거 네 말이 뭐가 좋아? 들리지도 않아요. 옆에 말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대 말이 다 없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승장에서 얻어왔던 나의 성공 신화가 내 실력인 줄 알고 믿었던 거죠. 운이 좋았던 것 뿐인데. 그래서 그거를 3억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제 또 뭐 변호사도 사고 뭐 사채 빌려 쓴 것도 갚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못난이들도 정리하고 이렇게 뭐 대출도 갚고 그러면서 또 2억이 또 들어갑니다. 거기서 총 7억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나는 손에서 만져보지도 못했던 7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땅은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방치돼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모르겠어요. 아니 건빠님 그러면 3억 주고 산 땅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더라고. 눈탱이였더라고요. 아, 눈탱이였어요? 그것도 눈탱이였어요. 그러니까 3억 주고 사서 팔아보려고 하니까 1억 정도밖에 값어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건 또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이제 그거 팔아봤자 뭐 얼마 남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제주도시가 지금 저기 주택시장이 지금 무너져 있거든요. 투자시장도 무너져 있고 중국 분들 오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오른 게 또 제주도더라고. 나 참나 가슴이 막 무너질라 그럽니다.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에 이런 걸 하려고 하다가 7억이라는 큰 돈을 3년 전에 다 까먹었어요. 그러고 나고 나니까는 이제 좀 이거 남의 채널에 와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울증이 와버리더라고요. 아이고. 그 다음부터는 뭘 하기가 싫어요. 하기도 싫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쉬었던 것 같아요. 강의도 쉬었고 강의도 그냥 뭐 원래 안 됐겠지만 지금도 강의도 별로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기본적인 강사로서의 이제 기버의 모습은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뒤로 여력을 좀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 결론 부분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력이라고 믿었습니다만서도 운이 좋아서 성공 신화를 계속 영위했던 분들이 계속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좀 날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물론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복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복구 못하면 뭐 인생 쫑나는 거잖아요. 그렇겠지만 그래서 7억이라는 큰 돈을 주고 그러니까 저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고 지방 가서 돈 벌어봤자 1,000띠기 2,000띠기라고 하거든요. 그런 돈 모아가지고 7억이라는 돈이 한 푼에 날아가 버리니까 그 뒤로부터는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렇게 의욕이 되게 많이 상실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많이 좋아져서 이제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아직은 상승장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상승장이 오면 다시 시작해 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의 범위 내에서 잘하는 것을 집중해서 하시는 게 맞고요. 모르는 걸 하려면 진짜 여력이 되시는 여력 하에 이런 걸 내 모든 걸 다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끌어가지고 거기다가 투자하는 이런 것들은 지향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건희 아빠님이나 저나 투자 스타일도 비슷했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다음 장에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건배 한번 하나요? 네, 건배 한번 하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 다음에 또 좋은 일 생기면 또 한번 부를게요. 아유,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건희 아빠님의 그 건성을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건희 아빠님, 아직 났구나. 건희 아빠님의 그 유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언제까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봤을 때 지금 이제 거의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희망을 가지고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만나요. 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필수.